네,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 8월 2일 장중인데요. 좀 워낙 아까 전에 올렸던 게 좀 이제 시황이라 갖고 좀 짧게 좀 얘기를 한다고 좀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식이 1년 반째 빠졌죠. 그죠? 이거 코스닥 150인데, 정말 심해요. 그죠? 작년 1월부터 해서 1년 반이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우선은 1년 반 동안 주식이 이렇게 조정이, 코스피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조정이 나온 이유, 우선은. 자, 미국이 좀 과도하게 긴축을 했죠, 그죠? 미국이 좀 과도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에 의한 발작이 좀 나타난 게 일단 하나의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2등인 그 경제대국 미국 여기 중국을 건드리면서 우리나라가 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1년 반 동안 주식이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슈에 관해서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해결 났죠? 금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해결이 났습니다. 좀 과도한 긴축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거냐면은 사실 뭐 금리가 높은 것도 금리보다는 사실 양적 긴축이 문제였어요. QT, 테이퍼링이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어제부로 사실상 테이퍼링 끝났어요. 테이퍼링 끝났으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던 것도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돼 있는데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제 금리 인하하고 양적 긴축 중단함으로 인해서 일단 1년 반 동안 하락을 이끌어오던 요인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요. 일단 그죠? 두 개 중에 일단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미국 금리 쪽 정책, 미국 통화 정책이 조금 무리했었는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그렇게 돼서 두 개 중, 빠지는 이유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해결이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미중 무역 분쟁은 여러분들 지금 브렉시트 계속 진행 중이죠? 브렉시트 언제부터 진행 중이죠? 2015년, 16년부터 진행 중이죠. 지금 뭐 3년, 4년째 브렉시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주식은 계속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은 약간 브렉시트처럼 그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주식시장 밑바닥에 깔려서 가는 당뇨병 같은 그런 어떤 불치병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서서히 좀 먹어가는 그런 악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주식이 빠진 거는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1년 반 동안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중무역 분쟁 나가지고 뭐 내일 교역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 날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이 이미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가격대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지던 두 가지 이유가 전부 다 이제 좀 약해지거나 흐려지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대고 그런 이슈가 끝나가는 마당에 일본의 무역 제재라는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죠. 약간 좀 쇼킹한 그런 겁니다. 그죠? 사실 이슈를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백색 국가 제외해가지고 1,000개에 달하는 품목을 이제 일일이 다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과연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이 무역 제재랑 그런 카드를 썼는데 사실 외국 WTO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당당하게 무슨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역사적인 거에 대한 보복, 정치적인 보복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1,000개 물품을 그거를 우리나라 수출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사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자유무역 세계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이 다음번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글쎄 뭐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번에 꺼낼 수 있는 일본 카드. 이보다 심한 거 글쎄요. 뭐가 있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이보다 심한 카드 꺼내기는 제가 봤을 때 국제사회의 반발도 있고 그리고 일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상수취흑자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경상수취흑자 자기네들이 좀 포기하는 꼴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도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9.11 테러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참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1년, 2001년 9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요때가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선물 차트 모습인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2000년에 IT 버블 터졌거든요. IT 버블 터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그때도 한 1년 8개월째 빠졌네요. 그죠? 9.11 테러 9월 달이죠. 지금 현재 8월이니까 마침 시기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1년 7개월, 1년 8개월 동안 이제 빠졌죠. 하여튼 한 1년 6개월, 7개월 빠지고 있었는데, 딱 9.11 테러가 난 거예요. 9.11 테러가 나서 어떻게 됐냐?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던 증시에 어떤 투매의 기회를 줬습니다. 투매의 기회. 어떻게 됐냐? 9.11 테러 나고 나서 9월 12일 날 우리나라 주식이 그날 종합주가 지수가 10% 빠지고요. 그 뒤로 한 이틀 정도 더 빠지고 나서 투매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이 9.11 테러 때 나왔던 저점이 역사적인 저점이 되고 당시 1년 만에 뭐 한 주식이 한 2배 정도 더 올랐죠. 종합주가 지수가 2배 이상 오르고 사실상 이때 주식을 샀으면은 지금까지 그냥 뭐 그죠? 강남 건물주 부럽지 않은 그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1년 반 동안 사실 그 좀비와 같았던 주식시장이었는데 9.11 테러가 방망이로 한 대 때린 거죠. 그죠? 충격요법을 준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불을 끄는 방법 중에 불을 불로 끄는 방법이 있죠. 맞불 작전 나서 어떤 충격요법, 그죠? 그런 거가 된 거예요. 9.11 테러 요때 난 겁니다. 9.11 테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등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1년 반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1년 반 넘게, 1년 7개월. 그때 2001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년 반, 1년 반이 넘게 빠지고 있는데 1년 반이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악재가 더욱더 지금 큰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트럼프가 그 중국에다가 대고 10% 관세 매기했다고 어제 또 한 번 터뜨렸고요. 거기다 더해서 오늘은 이제 지금 9시 54분인데 잠시 후 10시에 아마 제가 봤을 때 10시에요. 10시에 일본에서 어떤 한국 제재안까지 발표가 된단 말이죠.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불이 막 활활활 타고 있는데 맞불 작전 엄청나게 센 맞불이 지금 다시 난 겁니다. 악재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악재가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개파락이나 투매가 이틀, 3일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미 앞으로 뭐 나올 만한 악재는 주식시장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 좋은 뉴스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이란 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이 움직이는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뭐 적정 가격을, 뭐 적정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투기예요. 주식이 싸다면은 그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 주식이 비싸다면 그만한 악재가 없는 거예요. 1년 반이 넘게 주식이 빠져온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투매까지 코스닥 시장 투매까지 한 지금 3차례가량 반복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 안 한 악재가 있네요. 참 오늘 신라젠까지 찬물 부었죠. 장난 아니죠. 악재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겹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가 두세 차례 나왔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다른 악재가 나와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어차피 다른 악재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와서 막 국민은행이 망하고 우리은행이 망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은 또 지금 자금 상황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보다 이런 자리는 어마어마한 매수의 좀 찬스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11 테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비슷하죠. 그때하고 비슷해요. 1년 반 동안 힘이 없던 증시에 9.11 테러,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내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 충격을 이용해서 그 뒤로 대세 상승을 하고 말았죠.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좀비같이 이렇게 힘이 없이 비실비실 했는데 일본이 한 대 때려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떠한 좀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심증이에요, 심증. 그래서 하여튼 잘 생각들 해보세요. 오늘은 사실 겁낼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좀 겁도 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은 급락을 해도 웬만큼 급락을 해도 무섭지가 않아서 사실 큰일입니다. 기회로밖에 안 보여요. 기회입니다, 기회. 잘들 활용하시고요. 한 가지 얘기 더 하자면 금리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2000년도에 선제적으로 99년도쯤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그때도 금리 인하했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2000년 IT 버블이 나온 건데 어제 금리 인하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중국에서 커창반 개장했죠. 그 커창반 제가 알아봤는데 지수로 산출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수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그 종목들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미중무역 분쟁 이런 거 개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커창반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국판 코스닥, 미국엔 나스닥, 한국엔 코스닥, 중국엔 커창반이 있는데 이 커창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미중무역 분쟁 개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커창반에 등록만 돼 있다고 하면 14%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지난 2000년 지금 이제 99년 그때하고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IT 버블 나기 직전에 약간 높았던 금리 상황, 미국이 금리 인하 살짝 해줬고 중국이 커창반이라는 거 만들어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어떤 IT라든가 이런 그 코스닥 땡땡닥 이런 시장의 어떤 좀 버블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높여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자리에서 몰빵하고 어디 해외여행 같은 거 가버렸을 텐데 뭐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처지고 하여튼 힌트들 많이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9분이네요. 이제 아마 10시에 뉴스 잘 보시면은 아마 뭐가 나올 겁니다. 일본이 뭐라 했다라는 내용 나올 거예요. 뉴스 보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뉴스도 보고 주식시장도 살펴보고 그러고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하여튼 역사에 지금 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한번 오늘 잘 보자고요.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